안녕하십니까. 베스트 종목 상담 시간 시작합니다. 베스트 종목 상담 시간에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 드리는 시간이죠. 두 가지 참여 방법으로 종목 신청 받고 있습니다. 013-3366-0110번 무료 문자 보내실 수 있고요. 전화 3153-2610번도 열려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를 해드립니다. 일부 시간에 함께해 주셨던 두 분의 전문가신데요. LNS 파트너스 하창봉 팀장님, 교보증권 여의도 지점의 이명수 전문가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도 많은 분들께서 전화로 참여를 하셨는데요. 먼저 전화 연결해서 종목 상담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3153-2610번으로 들어온 첫 번째 시청자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어떤 종목 받으릴까요? 예, 성흉광전 투자요. 성흉광전 투자요? 얼마에 네. 몇 퍼센트 사셨습니까? 예, 2,575원에 30%요. 2,575원에 30%요? 네. 매수하신 지가 얼마 안 되셨습니까? 예. 예, 이틀 전에 했어요. 이틀 전에 사신 것 같군요. 예. 어떤 점이 궁금하셔서 이렇게 전화 주셨어요? 예, 앞으로 전망하고요. 예. 그 회사에 대해서 뭐 재무제표랄까 이런 게 별로 아는 게 없어가지고 그거 하고요. 예. 손절가하고 목표가 좀 알고 싶어서 전화드렸어요. 주식시장에 참 수많은 종목들이 있잖아요. 그중에서 네. 성흉광전 투자를 사신 이유를 좀 여쭤볼까요? 네. 앞으로 태양광 사업 그쪽으로다가, 지난해는 별로 안 좋았는데, 예. 올해는 괜찮을 걸로 이렇게 보더라고요. 예. 그래서 매수를 하게 네, 됐거든요. 그래서 사셨고요. 예. 회사가 탄탄한지, 재무 상태가 어떤지 궁금하시다고 하셨고, 예. 앞으로의 전망, 목표가, 손절가까지 이명식 예. 전문가님과 함께 풀어드릴 테니까요.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임 전문가. 네. 네. 최근에 태양광 업체들이 바닥에서 반등하는 그런 업황 바닥 신호가 나타났긴 했는데요. 현재 2위에서 중국 태양광 업체에 대해서 반덤핑 제소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중국의 경우 워낙 많은 태양광 업체들이 난립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해서 구조정이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고요. 그런 측면에서 성흉광전 투자의 경우에는 태양광 장비를 만드는 데 있어서 핵심 기술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듈 업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영업이익률이라든가 이런 측면에 있어 부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아직 실적 발표를 안 했는데요. 2010년도 기준으로 해가지고 매출액이 한 2,800억 정도, 금년도는 업황 자체가 안 좋았기 때문에 3천억 원대 돌파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일단 매출액 측면에서는 큰 규모이긴 한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핵심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는 그런 업체가 아니다 보니까는 이왕이면은 국내 세계적인 폴리실리콘 업체인 OCI가 최근에 수급 부담으로 인해서 오랫동안 고생한 끝에 최근 일시적인 반등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OCI 쪽으로 관심을 갖는 것이 필요하겠고 중국 업체들의 재무 구조라든가 이러한 것들은 투명성이 좀 결여된 그런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작년에 중국 상장 업체들의 그런 불확실한 분식 회계로 인해서 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개인적 견해로는 현재 시점에서 일단은 물량을 정리하고 빠져나오면서 다른 업황이라든가 종목으로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틀 전에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매물이 100만 주 넘게 출회됐기 때문에 일단 그런 측면에서 일단은 종목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명확하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성흉광전 투자 파시고요. 태양광 쪽 긍정적으로 보신다면 OCI 담는 게 좋겠다 의견까지도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도 역시 전화로 연결된 시청자 만나보겠습니다. 두 번째 시청자신데요. 어떤 분이 연결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어떤 종목 갖고 수고하십니다. 계십니까? 예. 어떤 종목 들고 계세요? 네, GS요. 지주회사 GS요? 네, 예, GS를 얼마에 몇 퍼센트 가지고 계신지요? 한 70% 정도 돼요. 비중은 꽤 많으시고요. 매수하신 가격은요? 네, 매수하신 가격이요? 사신 가격, 예. 51,500원요. 51,500원에 사셨어요? 네, 수익을 많이 보고 계시네요. 네, 좀 보고 있죠. 예. 어떤 점을 네. 풀어드릴까요? 좀 매도 시점을 좀 알고 싶거든요. 예.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라서 지금 일단 팔고 나와야 되는 건지가 가장 궁금하시고요.
네네. 예, 그 밖에 또 다른 점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글쎄, 뭐, 지금 현재로서는 그냥 궁금하기보다는 예.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좀, 그, 매도 시점을 어느 정도에서 잡아야 될까 좀 궁금해가지고요. 주식 투자하시는 시간적인 여유는 많으신 편인가요? 네, 조금 시간은 있는 편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매도 시점 잡아 드릴게요.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네, 예. 감사합니다. 하 팀장님, GS인데요. 주당 15,000원 정도의 수익을 보고 계시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런 GS 같은 종목들은 매도 시점 잡기가 사실 애매하죠. 완전 투자 전략 자체가 만약에 단기적이라면은 사실 지금 제가 판단할 땐 다 왔습니다. 지금 좀 비중 줄이셔야 되고 중기적이라 그러면은 또 그냥 가져가 보는데 이게 사실 차이입니다. 제가 중기적인 표현을 먼저 쓰면 중기적인 표현은 나중에 또 내려오면 추가 매수를 하겠다는 게 중기적인 전략이고 그게 아니라 나는 계속적으로 어느 수익이 나면은 팔아줬다가 또 어차피 중기적으로 내려오면 다시 올라간다 그러니까 그때 사야겠다 싶을 때는 또 한번 기다렸다가 다시 사는 그런 전략이 있는데 어떤 두 가지 전략을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보면 조금 올라가서 팔아주고 또 내려 조정 보이면 또 사고 또 올라가면 팔고 그렇게 하면 좋을 수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이렇게 큰 주식들은 좀 길게 가져가는 것도 저는 좋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투입됐던 자금 자체가 상당히 단기적인 자금이라든지 어떤 그런 거라 그럴 때는 지금 수준에서 좀 정리해 주는 것도 나쁘진 않다 생각을 하고요. GS 같은 경우는 사실 좀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간단하게는 GS 칼텍스를 자회사로 알고 있죠. 근데 사실은 GS 칼텍스는 올해 작년 연말에 자회사에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작업을 했냐면 GS 그룹이 6개 그룹을 계열사를 갖고 있는데 GS 칼텍스 같은 걸 기존의 자회사에서 옆으로 물적 분할을 했죠. 물적 분할하면서 GS 에너지를 다시 신설법인으로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GS 에너지 쪽에서는 뭘 하냐면은 실제적으로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그쪽에 어떤 사업을 강화하기 위해서 GS 에너지를 신설하고 기존에 우리가 가다 기름 넣는 GS 칼텍스 같은 경우는 자회사에서는 뺐다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최근에 또 상장되어 있는 우리 GS 마트처럼 GS 리테일이 이제 상장이 됐었죠. 그럼 GS 리테일은 어떻게 돼버렸냐면 얘는 아들 회사가 아니라 지금 현재 수준은 GS의 손자 회사가 됐습니다. 이게 지주 회사들이 조금 이제 제가 이 역사를 좀 말씀드린 건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GS는 단순하게 우리가 GS 칼텍스만으로 시장을 보기에는 조금 더 캐파 자체가 더 글로벌하게 좀 와이드하게 펴졌다 그런 게 좋습니다. 일례로 SK이노베이션은 정유업종으로만 보시는 게 아니라 2차전지 분리막으로 같이 보는 것처럼 GS도 약간 그런 식으로 봐달라 말씀드리겠고요. 아무래도 자회사의 실적이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GS 건설도 장사를 잘해야 되고 GS 에너지도 잘해야 되는데 전반적인 업황 흐름에 대해서는 글쎄요. 저는 아직까지는 지금 현재 GS 이런 정유주들은 화학주들은 순환매수 반등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투자 전략을 드릴 때 단기적으로 들어가셨다는 분은 조금 정리해 주시고 또 비중이 한 70% 많으시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약간 요 정도 수준에서는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은 늘어둡니다만은 한 반 정도는 이익 승산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 일단은 잘라내고 나오는 것도 좋은 전략이겠다는 말씀이셨고요. 이번에도 역시 전화가 또 들어와 있네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예. 예, 시청자님은 어떤 종목을 들고 계신지요? 예, 이라이콤인데요. 미라이콤이요? 예, 예. 예, 얼마에 사셨습니까? 15,050원에 50%를 샀습니다. 예, 15,050원에. 전망하고 좀 가르쳐 주세요. 전망 알고 싶으시다고요? 예, 예. 예, 목표가 손절가 같이 좀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오늘 장에서 2% 올라서 이제 수익권으로 돌아서게 됐는데 얼마쯤 잘라내면 좋을지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세요. 예, 예, 임영식 고맙습니다. 전문가님께 드릴게요. 네, 그 이라이컴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매출액도 증가하고 영업이익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이 안 좋은 상황입니다. 적극적인 매수세가 유입돼야지만 강한 상승 흐름이 나타날 텐데 현재는 개인 쪽이라든가 일부 중소형 펀드 쪽에서 소량씩 매수세 가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 다시 지난 11월 정고점을 돌파하기까지는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IT 업체의 업황이라든가 실적은 적어도 1분기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좀 더 답보 상태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정고점대인 17,000원을 돌파를 시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이라이컴의 경우 실적 발표 결과 삼성 쪽으로 매출 비중이 50%에서 한 25% 축소됐는데 그 축소된 물량이 LG전자 쪽으로 이동하고 있고요. 더욱이 애플이라든가 아마존, 킨들파이어라고 태블릿 PC 쪽으로
그 백라이트 부분이 증가 추세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매출처 다변화, 그 다음에 IT 제품에 대한 그러한 그 호조세가 지속되기 때문에 현재 국면에서 매수하신 가격권에서 일단 안정을 찾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시장의 변동성을 우려해가지고 매수하신 가격에서 한 3~4% 정도 빠지면은 보유 비중이 한 50%대 육박하고 있기 때문에 한 20~30% 정도 줄였다가 다시 안정되는 그런 시점에서 공략하시는 것이 필요하겠고, 특별한 변동성이 없는 한 일단 17,000원까지 가져가셔도 무방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개인적견에는 뭐 한 17,000~18,000원을 육박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걱정하지 마시고요. 한 17,000원 선에서 다시 한번 전화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문자로 들어온 종목들 보겠습니다. 013-3366-0110번 통해서 문자들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젠백스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젠백스는 하나하나 공님께서 주셨고요. 매수가가 48,000원이시고 비중이 50%시라고요. 하 팀장님. 예, 젠백스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흐름을 잠깐 보면 약간 요새 이쪽 종목들이 잘 가고 있는 중에 저는 조금 쉰다고 먼저 말씀드리겠네요. 먼저 월봉을 먼저 보겠습니다. 뭐 바이오 제약 관련해서는 사실 흐름 자체는 좋은데, 사실 지금 이 월봉을 자꾸 보면 2009년 이후로 10,000원에서 지금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왔죠. 근데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크게 나쁜 그림은 아니죠. 그러니까 보통 뭐 어떤 바이오 주식들 우리가 월봉 투자는 잘 안 합니다만은 실제적으로 그렇게 보면 지금은 작년 8월 달에 한 49,000원 갔다가 지금 한 38,000원 있으니까 단기적으로 봤을 때 많이 빠진 것 같지만은 이 젠백스의 성장성은 그래도 조금 계속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단기적으로 일봉만 딱 놓고 보니까 벌써 작년 그 8월 달부터 6개월 동안 5만원 언저리에 있던 주가 계속적으로 흘러내려오니까 지겨울 수가 있는데, 시장 바이오 산업 자체가 원래 어떤 그 임상 이야기도 나오고 또 시장 이야기 자체도 뭐 원래 장기 아니겠습니까? 보통 뭐 10년 이상 걸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그런 과정 중에서 약간 이슈별로 조금 올라가는데, 현재 젠백스 같은 경우 실제적으로 그런 이슈가 조금 시장에서 좀 소외되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거래량도 좀 감소하고 있다는 거, 그런 거 좀 특징들을 할 수 있겠고, 뭐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국내 전통형 제약회사를 제외하고 나면 뭐 신약 개발이라든지 이런 바이오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R&D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어떤 매출이 증가해가지고 영업이익이 나와서 주가가 갑자기 올라가는 그런 경우보다는 어떤 임상 실험 결과에 따라 주가가 많이 움직입니다. 그런 거 조금 생각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현재 수준에서는 제가 그 월봉에서 본 것처럼 어느 정도 가격이 한 35,000원에서 4만원 정도 박스권에서 어느 정도 횡보하고 있다, 그렇게 해석하면서 이거는 투자 전략을 일단적으로 움직일 때 사는 겁니다. 바이오 주식은 움직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보유하신 물량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가져가시고, 오히려 움직일 때 어디로, 밑으로가 아니라 위로 4만원 정도 돌파할 때 추가적인 추가 피라미드 기법을 드리겠습니다. 예, 젠백스 봐주셨고요. 이번에 이제 사고 싶다고 의견 주신 분이 있는데 풀이해 드리겠습니다. 2492님께서 SBS를 사고 싶은데 언제 사면 좋을지를 물으셨거든요. 이명수 전문가님, SBS 사는 게 시장 대비해서 좀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지도 먼저 봐주시고요. 시점도 봐주십시오. 네, 그 일단은 뭐 SBS의 경우 실적은 안 좋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어차피 뭐 방송이라든가 이런 그 미디어 업체들의 경우는 광고 수익이 절대적인데요. 현재 뭐 1분기가 비수기 시즌에 들어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모든 측면에서 실적 악화라든가 그 업황 부진 이러한 것들이 현 가격대에 충분히 반영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역시 그 이러한 그 중대형 관련주들의 경우 일반 그 개인 매수세에 의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역시 뭐 기관 쪽이라든가 외국인 쪽에서 매수세가 유입되어야지만 강한 반등이 나타날 텐데, 현재 국면에서는 35,000원대에서 지루한 그 바닥을 굳히는 기간 조정이 길어질 가능성이 크다 하겠습니다. 반면에 그런 측면에서 일단은 그 가격 메리트가 생겼다고 보실 수 있겠고, 중기 투자자라면은 뭐 한 2월 말쯤에 그때 뭐 거래량 증가를 보고 대응해도 괜찮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2분기에는 또 올림픽 광고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SBS의 경우에는 2분기 이후 모멘텀적인 그런 활발한 상승 주가 흐름이 전개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장기 투자자라면 현재 가격에서 조금씩 분할로 매수하시고, 본격적인 그 상승은 2분기 전후로 해서 한 1~2개월 정도 시차를 두고 관망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되고, 현재 시점에서 뭐 60일 이동평균선이 하향 추세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격적인 상승 국면이 전개되기까지는 한 뭐 1~2개월의 그런 시차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자, 이번에는 또 문자로 들어온 종목 보겠습니다. 네페스인데요. 네페스를 15,150원에 20% 가지고 계시다고 합니다. 1807님께서 보내셨는데요. 얼마까지 오를지 알고 싶고, 두 번째, 오늘 매도를 해야 되는 건지 알고 싶으시다고요. 문자에 자세히 남기셨습니다. 하 팀장님 봐주십시오.
네페스는 사실 지금 IT 부품주들이 보면 삼성전자 결투형 해가지고 약간 소외받고 있죠. 소외받고 있다 보니까 어떤 판단이 좀 애매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110만 원대 현재 있는 주가가 어떤 스마트폰 이야기보다도 사실 반도체 경기에 대한 이야기분을 많이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1월 말 정도에 나왔던 삼성전자 지난해 어떤 실적을 본다고 해도 물론 4분기 스마트폰 원래 잘 간 거는 많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잘 가겠죠. 하지만 여차나 지금 삼성전자에 대해서 110만 원의 프리미엄을 주는 것은 사실 스마트폰도 있습니다만은 그동안 부진했던 디스플레이나 반도체 부분에서의 실적이 어느 정도 덤을 줄 수 있다는 데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 한편으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삼성전자향 어떤 애플리케이션 관련해서 제품들이 그러니까 개별주가 되겠죠. 네페스 같은 이런 주식들이 약간은 시장에서 큰 주목을 받지 못하고 기관들도 공격적인 배팅이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현재 네페스의 주가 약세의 원인이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투자 전략을 드리면은 실제적으로 1, 4분기 같은 경우는 특히나 부품업체죠. 네페스는 당연히 삼성전자 결투가 잘 팔려야 매출도 증가하는 구조인데 그거 흐름 자체는 아무래도 최소한 신학기가 있는 3월 달 정도나 됐을 때 또 하나의 IT 어떤 판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주가 상승 탄력이 조금 좋을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서 지금 현재 네페스 주가 매수가 대비해서 거의 비슷한 수준에 있습니다만은 제가 특별히 손절은 전해드리지 않겠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때는 최소한 2월 말이나 3월 초순까지는 상승 탄력이 제한적일 수 있다 생각하시면서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이 만약에 좀 세게 나왔을 때는 비중을 한번 줄였다가 1, 4분기를 전후한 시점에서 어떤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판매량 실적을 체크하면서 한번 재공략을 해보자 그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 자 오늘 문자로도 종목 상담 요청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데요. 바로 이어서 STX 조선해양 보겠습니다. STX 조선해양을 사신 가격은 26,800원입니다. 정말 오랫동안 들고 계셨고요. 손실이 많은 분이신데요. 30% 있으시고 반등 시점이 언제쯤이 가능할지 보유를 해야 되는 건지를 물으셨거든요. 임창훈관님. 예. 참 마음고생이 심하셨을 텐데요. 일단은 뭐 바닥에 안 팔았으니까 일단은 뭐 대단한 그런 그 투자 성향을 가지셨다고 판단이 됩니다. 예. 일단은 STS 그룹의 경우 재무구조 개선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STS 유럽 지분은 한 51%를 매각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STS 그룹 자체 내 유동성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보여지고 그런 측면에서 일단 재무 부담은 완화됐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STS 조선의 경우 중국 쪽에 STS 대련 조선이 있는데 이쪽에서 뭔가 매출액이라든가 그 수주가 모멘텀이 나타나야 되는데 업황 자체가 전반적으로 상선 부분은 컨테이너선은 좀 그 불황기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LNG선이라든가 해양 플랜트 쪽에서 활발한 수주가 나타나야 되는데 현재 이쪽 분야에서는 조선 3사에 뒤처지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STS 조선 해양의 경우 현재 국면에서 일단 뭐 반등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뭐 17,800원권까지 그 반등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현재 그 주가 바닥은 확인된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계속해서 중기적 관점에서 뭐 18,000원에서 2만 원까지 들고 가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연말에 캐나다 쪽과 그 컨테이너선 발주 계약이 현재 그 예상되어 있기 때문에 이 소식이 나타난다면은 좀 더 안정적인 주가 흐름이 전개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바닥권 그 저가 매수 시점은 좀 다소 어정쩡한 구간이기 때문에 추후에 이동평균선들이 수렴해가지고 뭐 15,000원대에서 안정을 찾는다면은 그때 뭐 추가적으로 매수해도 늦지 않으니까요. 일단은 계속 들고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STX 조선해양 봐드렸고요. 자, 이번에 서울반도체 보겠습니다. 서울반도체는 28,300원에 사셨고 비중이 많으세요. 70%신데요. 6170님의 종목입니다. 최근에 LED주들이 상승세가 돋보이고 있는데 이분이 매수가 회복이 가능할까요? 예, 매수가를 보니까 예전에 사신 것 같습니다. 예. 최근에 이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약간 매수가까지 본전 오면 팔까 말까 싶어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글쎄요, 서울반도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사실 LED가 지금 전기전자 업종에서 디스플레이와 함께 어떤 올해 들어서 상당히 큰 테마를 이루고 있습니다. 뭐 서울반도체 같은 경우도 사실 이제 2만 원에서 한 2만 5천 원까지 30% 급등을 했고 흐름 자체도 뭐 LG 이노텍이라든지 삼성전기에 대해서 좀 매수도 들어오고 있고 시장 이야기도 일본 같은 경우도 뭐 LED 조명 보급률이 한 28% 된다. 또 중국도 그렇고 국내 같은 경우도 뭐 가로등을 LED로 교체한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죠.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약간 그런 거는 붐이고 그게 실제적으로 서울 반도체라든지 여차 종목으로 바로 전이 되기에는 실적으로 나오기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간단히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보통 가정용 조명, 이제 LED 조명 쪽의 비중이 많은 분들이겠는데 LED 조명하고 일반 백열등하고 가격 차가 한 4대에서 5배 정도 납니다. 그러니까 보통 기존에 우리가 형광등에 10,000원 하면은 이거는 50,000원 정도 하는 거고 비싸죠. 근데 LED를 왜 이렇게 쓰려고 그러냐면 정부 측에서는 장점이 있죠. 저전력으로 효율이 나옵니다. 전력 소모량은 작은데 효율성이 높다는 거죠. 예. 근데 실제적으로 이거는 정책적인 이야기고 미래지향적인 이야기인데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막상 살려고 하니까 당장에 내가 50,000원 주고 사기 싫은 거죠. 전기요금 내려가는 건 알겠는데 당장 10,000원짜리 사가지고 끼우다가 50,000원짜리 쓰려니까 싫은 거죠.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정책적으로는 녹색 그린 사업 해서 그리고 LED 조명으로 계속적으로 대체가 될 건데, 이것이 LED 관련한 업종에서 바로 가시적인 수익으로 탁탁탁 들어올 때까지는 뭐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이런 거와 마찬가지로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드리겠고요. 하지만 투자 전략은 지금 현재 워낙 분위기가 좀 좋기 때문에 조금 가져가라는 전략을 드리겠고, 특별히 서울 반도체 실적이 좋아가지고 어떤 목표가를 산정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테크니컬하게 분석을 해드리면 지금 현재 상승 흐름은 누가 봐도 계속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투자 전략상 제가 이 11선 매매 전략이라고 그래야 될 것 같네요. 현재 25,000원 정도가 상당히 응축되어 있다 올라가고 있는데, 이 흐름을 지지하면서 계속 가격이 5일선이나 11선 평단가를 높여간다 그랬을 때는 목표 가격을 계속적으로 좀 가져가 보자 그렇게 생각하고, 혹시나 상승 탄력을 봤을 때 28,000원 정도가 오게 되면 사실 우리 그 시청자님 매수가이기도 합니다만은 지난 11월 달의 고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 한 번 더 어떤 투자 판단을 내려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예. 자, 이번에 3718님께서 보내신 제일모직 보겠습니다. 제일모직 104,500원에 30% 가지고 계시고요. 실적을 발표한 이후로 주가가 계속 내려가는데 매도를 해야 되는 건지를 물어보셨습니다. 이명수 전문가님, 외국계 증권사에서 제일모직 사지 말고 LG전자 사라고 했다면서요. 오늘 장중에는 2% 조정이 나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최근 들어서 뭐 기관들의 매도세가 집중된 그런 상황에 놓여 있고, 어차피 뭐 상대적인 것 같습니다. 예. 그 제일모직이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업황에 턴 어라운드 할 수 있는 그런 뭐 잠재력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뭐 제일모직 일단은 뭐 단기적 시각이냐, 그 중기적 시각이냐 이것이 중요하겠고요. 일단 뭐 실적 발표는 뭐 부진하게 나타났긴 했지만은 아무래도 시장의 성장성 이런 것들을 뭐 덧붙인다면은 현재 주가에서 일단은 뭐 안정을 찾은 이후 다시 한번 주가 상승이 나타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은 뭐 금일 그 투매성 매물이 나타나고 있는데 누군가는 또 사고 있다는 증거겠죠. 차트를 보시면은 일단은 뭐 200일선에서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96,000원대이기 때문에 일단 96,000원대를 이탈하지 않는 이상 일단 계속해서 보유하시고요. 주봉 차트를 보시겠습니다. 주봉 차트를 보시면은 97,000원대, 그 다음에 위로는 한 11만 원대 장기 박스권에 갇힌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6,000원대, 95,000원대를 유지하지 않는 이상 일단 뭐 바닥은 굳히는 상태라고 보실 수 있겠고, 다만 본격적인 상승 국면은 105,000원, 11만 원을 돌파할 때 그때 본격적인 상승세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박스권 트레이딩 관점에서 일단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겠고, 여타 다른 업종 종목군들도 마찬가지인 그런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 현대위아, 현대모비스 둘 다 갖고 계신 분 계신데요. 짧게 보겠습니다. 현대위아는 136,500원에 50%, 현대모비스는 317,000원에 20%신데요. 이분 좀 어떻게 해볼까요? 그럼 제가 짧게 한 말씀 드려야 될 건데, 현대위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우리 모비스나 위아나 어떤 보면 자동차 부품 업체인데, 현대위아는 제가 어떤 뭐 실질적인 내용보다 그냥 바로 테크니컬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3만 원이 가장 중요한 라인입니다. 제가 왜 그런지를 말씀드리면, 현대위아 같은 경우가 작년 한 1년 정도 됐죠. 시작년 이후 아직 1년이 조금 안 됐네요. 안 됐는데 항상 우리는 어떤 상장되고 나서 어떤 개별주든 이렇게 대형주든 간에 공모가하고 이런 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억을 하셔야 되고, 최소한 1년 전까지는 그 가격대 상당히 중요한데, 현대위아는 공모가가 65,000원이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가장 팔고 싶은 가격을 계산해 보시면 바로 100% 가격이죠. 그럼 65,000원을 2배수로 하게 된 그 가격은 13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현대위아는 13만 원 지지가 상당히 중요한 넥라인을 말씀드렸고, 기술적으로 봤을 때 과연 몇 번의 13만 원 지지가 있었는지를 잘 보시면은 정확하게 나오죠. 8월 시장이 이때 급락을 할 때 한번 나오고, 또 이제 10월 달에 올라가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가장 긴 기간에 다시 4개월 만에
13만 원대로 왔습니다. 현대 위아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럴 리는 없습니다만 여기서 만약에 와르르 무너지면 10만 원 초입까지도 그냥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수급 흐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만 놓고 봤을 때는 한 3개월 연속 가격 흐름을 가져왔기 때문에 약간은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데 기술적 반등 수준에서만 그치지 않을까. 지금 현재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는 부품업체에 대해서 기관들이 조금 계속적으로 매도 세일즈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회사 전망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기관들이 매도 수급이 진정되는지를 먼저 체크해보고 그 중심에는 13만 원이라는 가격이 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종목 상담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잠시 뒤 오늘의 주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올겨울 최고 강추위가 들이닥친 오늘 지하철 1호선 서울역에서 전동차가 고장나 출근길 대혼란이 빚어졌습니다. 오전 7시 22분께 지하철 1호선 서울역에서 천안발 청량리행 K602호 전동차가 고장으로 멈춰서 40분 넘게 1호선 운행이 지연됐습니다. 이 사고 여파로 의정부 방면으로의 1호선 열차 운행이 줄줄이 지연됐고 시민들은 영하 17도의 날씨에 야외 승강장에서 발을 동동 구르며 운행 재개를 기다렸습니다. 코레일은 뒤따라 도착한 전동차를 연결해 고장 차량을 성북 차량 기지로 밀어내려고 했지만 그 과정에서 열차가 탈선해 운행 차질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서울 지하철과 버스 요금이 오는 25일부터 150원 오릅니다. 서울 대중교통 요금이 인상되는 것은 2007년 4월 이후 4년 10개월 만입니다. 시는 매년 증가하는 연료비 등 각종 물가 상승과 무임 수송으로 인한 손실 비용으로 대중교통 운영기관 적자가 누적돼 인상을 결정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007년 이후 대중교통 요금이 900원으로 동결돼 5년간 누적된 적자가 3조 5,089억 원에 달한다며 적자 해소를 위해서는 388원을 인상해야 하지만 시민 부담 최소화를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주유소에서 판매되는 휘발유 가격이 26일째 오르고 있습니다. 유가 정보 사이트인 오피넷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977원 96전으로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달 6일 1,933원 51전으로 상승세로 돌아선 후 26일 연속 상승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유소별로는 SK에너지 판매 가격이 1,988원 4전으로 가장 높았고 GS칼텍스, S오일, 현대오일뱅크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NH오일은 1,947원 29전으로 가장 저렴했습니다. 차량용 기름값이 새해 들어 초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이란발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돼 국제 유가가 들썩이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세계 최대 SNS 기업인 페이스북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기업 공개를 신청했습니다. 마크 주커버그가 지난 2004년 창업한 지 8년 만으로 페이스북은 이번 IPO로 50억 달러 자금 조달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2004년 구글이 IPO를 통해 17억 달러를 조달한 이후 IT 기업으로의 IPO로서는 가장 큰 규모입니다. 페이스북은 신청서에서 지난해 말 실제 활동 중인 가입자는 8억 4,500만 명이고 전체 매출의 44%가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은 페이스북의 가치가 850억 달러에서 1,0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오늘 베스트 종목 상담 시간은 LNS 파트너스의 하창봉 팀장님, 교보증권 여의도지점의 이명식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현재 코스피는 어제보다 1% 이상 오른 1982고요. 코스닥은 코스피보다는 강하지 않지만 522선을 지지해주고 있습니다. 시장 상황 끝까지 잘 보시고요. 베스트 종목 상담 시간은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